암은 본질이 단세포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건강한 세포는 다세포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암은 밖에서 이상한 생명체가 들어온 게 아니라 나였던 세포가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근데 나였던 세포가 라는 표현은 다세포적이었던 세포가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희한하게 단세포적으로 갔어요. 이 방법을 걔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엄마 뱃속에 딱 수정란으로 깃들었을 때는 단세포적이었어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경험과 방법론과 이력사항이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다세포적으로 성장 다 하고 나면 단세포적으로 기능했던 거를 완전히 도려내서 없애버렸으면 암이라는 게 없을 텐데 언젠가 급할 때 쓰려고 스위치처럼 스위치로 꺼놓기만 했어요. 암 환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싹 없애버렸으면 좋겠구만. 왜냐하면 스위치라는 거는 붙박이가 아니라 언제든지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켜져 버린 거죠. 다세포는 이런 뜻이에요. 세포 1개, 2개, 4개 이럴 때는 단세포적이다가 막 지금 37조 막 이렇게 되면 세포들이 자기 고유한 역할 하나 빼고는 다 스위치를 꺼요. 폐세포는 폐 기능 빼고 나머지 스위치를 다 꺼요. 뭐 영어로는 매칠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간세포는 간 역할 빼고 나머지 스위치를 다 꺼요. 고유한 역할만 한다. 이렇게 되던 세포가 왜 이렇게 가버렸을까? 이렇게 가는 거를 분화 또는 세포 발달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써요. development, differentiation. 거꾸로 간 거를 역분화 거슬러서 암은 다세포적인 건강세포가 역분화하여 단세포적 세포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이제 여기에서 좀 치료의 포인트를 좀 잡는 겁니다. 단세포의 특징은요, 영원히 산다예요. 죽기가 힘들다고 되어 있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빠르게 분열 증식한다고 그래요. 근데 단세포보다는 다세포 생명체를 우리가 고등 생명체라고 하는데 고등한 일을 하는 대신에 선택을 했어요. 내 이 형태를 가지고 영원히 살지는 않겠다라는 선택을 했어요. 네. 자, 이제 요걸 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선택했다. 암세포는 영원히 산다. 이것을 한번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육체로서 영원히 살고 싶으신가요? 네, 철학적인 주제인데 한 120년 후회 없이 의미 있게 나답게 잘 살고 마무리하고 가겠다. 이 마음을 가지면 그 파동 속에서 암세포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이 마음을 늘 갖고 있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명상가가 한 좋은 큰 공동체 도시에는 도시의 한복판에 반드시 공동묘지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나 저기서 가나 항상 만날 수 있게. 그래서 내 삶이 영원하지 않구나를 늘 매일 느낄 수 있을 때 그럴 때 내 삶을 의미 있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면서 산다. 안 그러면 영원히 살 것처럼 막 끝없는 욕심 내지는 두려움 안에 시달리기가 쉽잖아요. 얼마 후면 금방 간다는 걸 알면 굳이 막 맞다 틀리다 막 따지는 거가 그냥 너나 나나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길 텐데 그걸 까먹는 게 문제인 거죠. 뭐 현대인들의 많은 문제이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산 사람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성취를 위해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끔 친하게 지냈던 분이 돌아가시면 한동안 막 불안해서 근데 사실 거기를 넘어서야 됩니다. 언제나 누구나 죽을 수 있다. 이게 단세포가 아니라 다세포적 유한하기 때문에 의미 있다, 가치 있다라는 말이 필요해요. 영원히 사는데 뭔 의미, 가치라는 말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영원히 사는데
그리고 또 하나 단세포적, 다세포적에서 우리가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것인가입니다. 영원히 살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고 다세포의 특징은 세포와 세포가 예를 들어서 간이다 또는 뭐 폐다 이런 게 있을 때 처음에 막 자라날 때 서로 자라나다가 딱 이게 컨택 하잖아요. 닿는 순간 증식을 멈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컨택되면 그로우스를 이니비터 하게 돼 있어요. 딱 막게 돼 있어요. 그게 건강한 다세포 생명체의 특징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자면 각각의 영역을 잘 지킬 줄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암세포는 닿아도 침투해서 들어가 버려요. 침륜하는 성질은 암세포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파동 속에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데 아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서로가 다 측은지심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실 수도 있겠어요. 내가 좀 그러고 있나? 아닌가? 이렇게. 그러면 단세포적인 암세포는 침투에 들어간 건 또 어디서 배웠을까요? 밖에서 온 게 아니니까 내 안에서 이미 있었던 과정에서 배운 거예요. 언제 배웠냐면 엄마 뱃속에 수정란으로 깃들었다가 이렇게 나팔관 쪽에서 이렇게 했다가 안쪽으로 자궁 안쪽으로 들어와서 자궁 내벽에 착상할 때 자궁의 내벽 속을 침투에 들어가요. 뚫고 들어가요. 침범에 들어가서 거기에 태반을 만들고 착상을 해요. 그 기능을 활용해요. 그때도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단세포적이에요. 단세포들은 그렇게 침범하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엄마 뱃속에 처음 깃들었을 때 기억나시죠? 막 침범에 들어갔잖아요. 그거를 암세포가 납치해왔다, 학습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이제 지금 다세포적으로 이제 하나의 개체로 독립된 개체로 나뿐 아니라 내 주변, 내 생태계를 같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뭔가에 의해서 강박관념으로 쫓기거나 두렵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기 쉽다요. 그거를 임신 초기에 착상할 때 배웠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 상처 났을 때입니다. 상처 났을 때. 상처가 나가지고 수백만 개의 세포가 손상되면 이거 채우려고 숫자를 빨리 수백만 개를 빨리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아까 빨리 분열 이렇게 단세포적인 시스템으로 숫자 빨리 늘리는 거를 스위치를 아까 꺼놨던 걸 다시 켜가지고 샤라락 만들고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요. 근데 또 상처 났어. 그럼 또 막 와서 또 하고 이렇게 이걸 수백 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예 이렇게 해놔야 되겠네. 이게 효율적이겠네 하고 바꿔버리면 거기에 암이 계속 자라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암은 낫지 않는 반복된 상처다. 이렇게 표현해요. 원인을. 그럼 내 안에 뭐가 그게 있는지를 보시라는 뜻입니다. 외적으로 여기에 자꾸 상처 나던 옛날에 운동선수 그 자리에 되게 암이 많았고요. 노동하면서 그 자리에 늘 부상 있는 사람에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육체적 운동으로 직업인분이 별로 없잖아요. 심리적 상처예요. 억울함, 계속 상처를 내는 거고요. 죄책감, 막 분노, 막 이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올릴 것, 급할 때 쓰려고 얘를 스위치를 해야 어떨 때? 상처 날 때 쓰려고. 임신 엄마 뱃속에서 숫자 빨리 한 개였던 게 태어날 때 2조 개까지 큰다고 해요. 10달 동안에 2조 배 컸다가 한 20세까지 한 37조라고 그러면 한 20배 정도 커요. 그 후로는 숫자 더 이상 안 늘리죠. 그런데 아예 없애버리지 않고 놔둔 이유는 상처 날 때 쓰려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있어야 되는 스위치가 필요한 이유예요. 상처 났을 때 빨리 안 하면 어떡해요? 큰일 나죠. 그 용도 때문에 있는 건데 이 용도의 효용이 과할 때 문제예요. 상처가 가끔 나면 아무 문제 없고요. 스위치 만든 게 너무 고마운 일인데 계속 상처가 나면 암으로 가버려요.
그럼 나한테 지금 계속 상처기를 내는 게 무엇이 있나를 머리에 선명한 것뿐만 아니라 묘한 느낌에서부터 아니라 저 무의식까지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공감, 애도,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면 암이 근본적으로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암 치료하는데 우리가 뭐 라이트나 이런 데서 자율신경도 무의식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거 치유하고 또 뭔가 모르는 감정의 상처, 또 저 어디게 무의식의 상처들을 만나서 흘러가게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는 이유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면 아마 아파 죽겠구만 뭐 심리치료하라고 그러고 됐고 나를 무슨 뭐 심리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 취급하나 자존심 상해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고 누군가가 심리적으로 나보다 우월하다는 듯이 가르치려 들어 딱 하기 거부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심리치유라 해도 좋고 코칭이라 해도 좋고 전 세계 큰 다국적 기업의 CEO들이 리더십의 제일 중요한 요소 뭐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고르라면 할 때 내 옆에 코치를 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전 세계에서 1위 기업인데 누가 자기를 코치해 줄 수 있겠어요? 경영에 대해서. 코치란 그것을 다 경영 잘해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인간의 저 기본적인 것들을 만나는 것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것처럼 심리 상담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봐도 뭐 최고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도 늘 그거를 두고 자기 자신을 거울처럼 반추해보는 역할을 하는 게 현명해요. 우리 암 치료를 재발 전이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한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뭘 먹으면 좀 마음이 확 없어지나요? 이 통증이 없어지나요? 그리고 심리치료 그건 이게 다 낫고 나서 나중에 할게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마음이 안 낫는다고요. 근본까지. 이 얘기를 통해서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